안녕하세요. 책 먹는 백여우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 저자 스가와라 게이. 스가와라 게이는 프리랜서 편집자로서 저명한 인물들을 다수 취재하며 성공한 사람의 사고방식, 습관, 행동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탐구해왔습니다.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학의 인사들. 성공한 삶은 타고나는 운명과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라. 돈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목소리도 스펙이다 등등 저자는 사소한 마음가짐의 변화부터 주도적인 행동 변화까지 누구나 따라하기만 하면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운, 좋은 인간관계를 가꿔주는 운, 승승장구하는 직장 생활을 만들어주는 운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행운나들의 33가지 룰은 당신의 운을 한층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저자는 와세디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한 후 출판사를 거쳐 현재는 편집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내 금전운을 갉아먹고 있다고? 돈 없다고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5,000원을 쉽게 쓴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즉시 확인하고 칼답한다.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이소에서 탕진잼을 즐긴다. 백화점 쇼핑백이나 아이스박스 보냉제를 아까워서 못 버린다.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만 하는 동안 부자들은 돈이 저절로 모이는 습관을 익힙니다. 일본의 한 프리랜서 편집자는 일본 최고의 부자들을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성공한 부자들끼리만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왜 부자들은 매일 가방 안을 비울까요? 부자들이 비닐 우산을 집안에 3개 이상 두지 않는 이유는요? 돈에 관한 미신이나 속설을 믿고 따르는 부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푼돈을 자주 쓴다거나 목적 없이 편의점을 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다 없는 거지. 아무거나 다 좋아 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은 평범했던 사람을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준 일상의 습관, 태도, 마음가짐을 담아냈습니다. 가령 점심을 먹는다고 합시다. 꼭 먹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간단한 것도 못 고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에는 사소하지만 부를 창출하는 습관과 심리 패턴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됩니다. 쓰면 쓸수록 돈이 불어나는 마이크로 체인지. 부자들이 가방과 사무실 책상을 정리정돈하고 비닐 우산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물건을 꼼꼼히 체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백화점 쇼핑백을 쌓아두거나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물건의 필요량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정리 습관을 들이면 씀씀이도, 감정 상태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자들은 비싼 것보다 원하는 것을 소비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돈과 무의식의 관계, 돈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가꿔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돈이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돈이 따르기를 바라는가? 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마인드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뿐만 아니라 부를 이루는 마인드와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이 있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책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수입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투성이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노력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마음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생활을 구석구석 야무지게 단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단정한 삶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해이한 생활 습관을 즉시 고치지 않으면 미래의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경제적 파산, 가정 파탄, 인생 파탄일지도 모른다. 본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보통 물건을 아까워한다거나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본행제를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도시락을 싸거나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본행제가 당분간 쓸 만큼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여분임을 알면서도 원체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쓸데없는 물건을 자주 사는 행동과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며 본행제나 종이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행동은 언뜻 반대되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실제로 본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커다란 냉장고를 사용한다. 게다가 그 냉장고는 언제나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지인이 돈을 낼 때마다 접시에 놓인 지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별 생각 없이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는 돈을 떠나보낼 때 돈을 가볍게 건드리며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다고 한다.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데 이것밖에 못 봤다니, 또는 왜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라는 식의 짜증이 줄어든다. 삶이란 돈을 벌기 위한 고생의 연속이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도 생겨나지 않는다. 돈에 감사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더라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만간 어떻게 잘 될 거야 라는 유연함이 생긴다. 아이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 한다고 하자. 동물을 기르려면 사료값이 들고 아플 때 동물병원에도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그럼 내 용돈을 줄일게요 라고 말하거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병원비를 모을게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 아이도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이 가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을 기르려면 가족 모두가 수고와 금전적 부담을 나눠줘야 한다. 또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도 가정 경제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여러 사람과 책임을 함께 지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다. 메뉴판을 오랫동안 들여받아 좀처럼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추천 메뉴인 연어를 먹어야겠다고 이미 결정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래 라고 말하면 나도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까? 라며 주문을 금세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간단한 메뉴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다. 의사결정을 못 내린 채 헤매거나 우유부단하다.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남들과 다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안다. 그래서 물건이나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한다. 기껏해야 레스토랑 메뉴 선택이지 라고 말하지 말자. 한 시험 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연봉이 높은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책이 많다고 한다. 부모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TV를 볼 때도 정치, 경제 뉴스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또 그런 가정은 부모가 클래식 음악 감상이나 미술 감상 등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취미를 즐긴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함께 음악회나 미술관에 간다고 한다. 아이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 감수성을 길러주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같은 환경이 아이의 성적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정서적 여유는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돈이 있어도 누구나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 환경, 특히 문화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는 경제력보다 부모의 자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네, 이 책을 홍보하는 문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돈 모이는 사람이 되라. 돈 모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죠. 첫째, 당신이 부자 될 사람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갑이나 가방 같은 소품 점검하기다. 상위 1% 부자들은 백화점 쇼핑백, 우산, 냉장고 등을 정리정돈하면서 자신의 씀씀이와 감정을 컨트롤한다.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한다. 둘째, 폼나게 살면서 돈 모으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돈의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이다. 부자들은 투자하기 위해 저축하고 비싼 것보다 갖고 싶은 것을 산다. 셋째, 부자 인맥을 쌓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몸에 배워야 할 것은 사람과 물건에 대하는 매력적인 태도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좋죠. 저는 짜장면이면 됩니다. 그거면 됐죠 뭐. 이런 식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넷째, 아이를 부자로 키우고 싶은가? 어린 애들이라도 돈 걱정 좀 해도 되고 부모가 벌어오는 돈의 소중함을 알 필요가 있다. 아이가 돈에 관심을 보이면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한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이때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책머님 백리어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